오늘은 되게 재밌는 책인데 많이 안 오셨네요. 자, 오늘은 한번 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영 경제 도서가 아니죠, 그죠? 이 책은 아마 여러분 경영 경제 도서 쪽으로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서적이에요. 이 책 예전에 본 적 있으세요? 어디선가? 네, 이거는 이 책은 이제 뭐 작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이제 기초 이제 비기너스 책으로 이렇게 보는 쪽인데, 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책을 경영 경제 서적을 하는데 왜 이 책을 선정했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또요? 사람을 연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또 이 책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도 또 있고요.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획서를 쓸 때도 실제적으로 이 플롯이라는 걸 되게 많이 써요. 이제 기획서를 쓸 때는 이제 용어를 플롯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쓰죠? 혹시 아세요? 뭐 로직 트리 뭐 이런 말을 쓰죠. 이것도 하나의 기획서를 쓰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책 같은 거를 딱 읽어놓으면 뭐가 좋냐면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나중에 어떻게 보면 경영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영 경제 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다 미래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여러분 뭐예요? 로지컬한 소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시나리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미래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은 물론 이제 인문학에서 많은 이제 작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스터디하는 데 쓰이는 책이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딱 읽어보면 이 책에서 이제 크게 말하는 건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 줄거리, 플롯, 매트리얼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한 구분을 되게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들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했다.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토리가 아니죠?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거기다가 양념을 집어넣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플롯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플롯과 줄거리, 그냥 밋밋한 글의 차이는 딱 하나죠. 아까 우리 김포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걸 이제 통합적으로 말하면 긴장감이라고 말을 해요. 긴장감이 없으면 그냥 밋밋한 줄거리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어떤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 스토리라고 말을 하고,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플롯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긴장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걸 fun이라고 하는 거예요. fun. 그죠? 재밌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기획실무라는 과정에서 기획서를 가르쳐 드릴 때도 앞에 구조를 짤 때 목표와 현황을 조정해서 어떤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가라는 분들이 기획서 제안서를 쓰면 잘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기획서 제안서에는 그런 수사학적인 용어가 많이 안 쓰이거든요. 은근히 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뭐함, 뭐뭘 함양함 뭐 이런 식으로 문어체를 많이 쓰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뭐예요? 그런 텍스트도 안 쓰고 요새는 비주얼리제이션 쪽으로 더 많이 가다 보니까 문창과 국문과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못 쓰는데, 기획서를 쓰는 사람들은 은근히 잘 쓰는 분들은 조금만 고쳐버리면 뭐 이런 플롯 형태로도 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쓴 경영 경제 도서가 뭐가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 독서 경영에서 한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그죠? 또 뭐 골이라는 책도, 제프 콕스의 또 골이라는 책도 있고, 뭐 미운 우리 새끼, 뭐 출근하기, 그렇죠?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형태로 경제 경영서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딱 읽어보면, 이 책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읽어봤는데 원제는 이거죠.
20 master plot and how to build them이죠. 그죠? 20개의 마스터 플롯.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면 마스터 페이지라고 나오잖아요. 배경 잡는 거. 그러니까 마스터 플롯이 뭐고, and how to, 그걸 어떻게 이제 빌드업 하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쭉 20개를 보면, 이 책은 이제 3분의 1은 플롯에 대한 얘기를 해요. 플롯.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가 좋은 플롯이냐, 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20가지 플롯의 형태와 구조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할 때도 20가지 플롯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되고, 보고서, 제안서, 기획서 쓸 때도 이 플롯 안에 조금 물론 이제 보고서, 기획서는 여러분 목적이 펀이 아니죠. 그죠? 뭐죠? 그죠? 뭐 설득, 뭐 이런 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설득을 하거나 보고를 할 때도 약간의 플롯 형태는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로널드 B.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 이 책의 원제는 이래요. 이 책이랑, 물론 이제 우리 경영경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지가 않을지는 몰라도 45개의 마스터 캐릭터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은 이 캐릭터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경쟁자, 우리 회사, 뭐 소비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캐릭터들이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虚정이잖아. 그쵸? 경쟁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현황이 달라지고 또 뭣도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여러분 대결 구도죠.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쌍마가 끄는 시스템에서 뭐예요? 잔챙이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 시스템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훨씬 더 쉽게.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왜 간지에 이런 느낌을 준지 아시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야. 기획서 쓰는 것도, 무슨 문서를 쓰는 것도 뭐,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털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털실이 뭘까요? 소재라는 게 소재. 그죠? 여러분 대부분 기획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소재가 되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소재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메시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요? 정보요. 그걸 빌드업하면 뭐가 돼요? 지식이라는 놈이 나오겠죠. 그죠? 이걸로 여러분이 모자를 짜던 털실을 짜던, 아니 털실을 짜는 게 아니죠. 털모자를 짜던 장갑을 짜던 뭐가 짜던 그게 지식이 될 거고, 털모자나 그거는 장갑을 하여서 누구한테 뭘 주면 그게 뭐가 될까요? 마음이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세요? 나는 참 이 영화를 참 좋아한다. 뭐가 있으세요? 일단 우리들이 그랬으냐. 왜 그러니까 아주 짤막하게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마을에서 이제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이제 왔는데, 그 학교에는 선생보다 국장이라고 하는, 엄석대라고 하는 국장이 대통령처럼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얘가 서울에서 와서 되게 똑똑하니까 맨 처음에 걔하고 대결 구도가 가다가 그 권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마무리에 뭐라고 하냐면 권력의 굴종의 달콤한 맛을 봤다고. 그러니까 권력이 무릎 꿇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챙겨요. 댕기던 애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기억이 가장 새롭게 많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항하다가 권력에 흡수돼서 거기서 이제 그 굴종인데 이제 그 달콤함을 얘기해 주는데, 초등학교 그 교실 안에서 그런 얘기를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었거든요. 여러분 요랑 비슷한 플롯으로 있는 얘기가 뭐가 있나요?
뭐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학교라는 울타리에서는 수도 없이 많죠. 친구라는 영화도 있고. 그죠? 뭐 다른 형태지만 뭐예요? 은근히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도 비슷한 플롯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또 강신정 씨는? 한국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감명 깊게 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반딧불의 묘라고 해서 되게 사람한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은 되게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잘 만들잖아요. 그 안에서 되게 전쟁 속에서 고아가 되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두 형제인데 굉장히 서로 애틋한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펼쳐지는 에피소드인데 그 반딧불의 묘라는 그 영화 아니 그 만화 영화의 스토리는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결론부터 들어가요. 그러면서 회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영원인 분 그쵸.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몇 년도에 나는 죽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런 건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런 플롯들은 뭐 있죠. 뭐 예를 들어 바람의 화원도 그 폼이에요. 김홍도가 첫 씬에 올라가면서 뭐요? 신윤복을 그리면서 그는 나의 정말 친한 친구였다 하면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회상하는 씬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자, 또 정희정 씨는 뭐가 있으세요? 저는 그냥 뭐 로맨틱 코미디나 웃기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서. 오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창작이라는 게 뭔지가 대충 보이는 거예요. 창작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로운 플롯,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새로운 플롯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나 많이 힘들대요. 왜요? 인류가 5,000년 동안 뭐예요? 이미 익숙하게 된 플롯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작이란 뭐죠? 그러니까 창작이란 대부분 그 플롯에서 뭐예요? 재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바꾸는 데 한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뭐를 할 때도 은근히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쓴다고 하면은 뭐예요? 창작이 아니라 괴상한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사례 분석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대부분 뭐예요? 비슷한 폼에서 나오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일단 플롯이란 무엇인가부터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플롯 이 용어가 익숙치 않죠. 플롯이라는 단어. 그쵸? 무슨 말이에요? 플롯. 그쵸? 플롯. 플롯이 뭐죠? 구조. 또요? 원래 여러분 플롯이라는 단어는 한 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한 줌의 땅. 그러니까 플롯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속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점임이라는 거예요. 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트렌드 분야에서는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점이 모여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사건이 모여 뭐가 되죠? 사건이 모여 트렌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퀀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이클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이 모여 뭐가 되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게 모여서 내 인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예요? 일종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예요?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들을 그냥 시간선상으로 배열을 하면 뭐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뭐뭐해서 오늘 왔다. 이게 뭐죠? 이건 줄거리라는 거예요. 줄거리를 영어로 아웃라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밋밋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플롯이 될까요?
그러니까 20가지 플롯 중에 뭘 집어넣는 거야. 한 플롯을 먼저 얘기해 드리면, 오늘 아침에 회사를 갔는데, 그죠? 그렇게도 회사를 갔더니, 그렇게도 옛날에 재수없게 봤던 김 대리가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해서 뭐예요? 첫 출근이 된 거야. 그래서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대결 구도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플롯이 있고 없고의 타이에 따라서 뭐가 돼요? 줄거리냐? 스토리냐? 이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플롯이라는 것들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뭐예요? 그죠? 연결 구조를 만들어내고 긴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기획서를 쓸 때 전략의 앞부분은 대부분 플롯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전략의 뒷부분, 우리가 말하는 계획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줄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건 너무너무 재미없어서 가끔 이렇게도 말을 해요. 3년 뒤.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선상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 찍으면 뭐 이거 다큐멘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지겨워서 못 찍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해요? 초고속으로 빨리 돌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끔 여러분 스토리 전개하는데 너무나 밋밋한 아웃라인이 많게 되면 뭐예요? 30년 뒤. 이렇게 해서 그냥 자막 하나 넣어주고 넘어가 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 30년 동안 뭐가 없는 거죠? 플롯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플롯이 없다라는 건 스토리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한 줌의 땅이라는 건데 플롯과 줄거리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획서를 써도 보고서를 써도 줄거리 형태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미가 되게 없어요, 보고서에. 왜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야, 너 오늘 업무 보고 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해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고서를 쓸 때도 좀 재밌게 플롯 형태로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긴장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사건에 뭐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 오늘은 뭐를 했기 때문에, 어제 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뭘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뭐가 발견이 돼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롯이라는 거를 많이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자, 플롯과 줄거리의 차이는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줄거리인 거야. 그렇죠? 이걸 은근히 뭘로 보이세요? 이게 시간선상이라는 거지. 뭐 했고, 시간은 여러분 막 이렇게 가기보다 뭐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거든요? 그럼 플롯은 뭘까요? 그죠? 플롯은, 여기 플롯인 거야. 그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있는 거죠.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도 뭐가 줄거리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사귀다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혹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예요? 서로 사랑했는데 양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져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았습니다. 이게 줄거리라고요. 아무 긴장감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스토리로 만들려면 스토리, 플롯이라는 걸 가미시켜야죠. 그럼 어떻게 시킬 수 있죠? 이렇게 시킬 수가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서로 반대해서 뭐예요? 극한 여러 가지 것 중에 끝내는 뭐예요? 독약 먹고 죽었음. 그죠? 혹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또 긴장감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창작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좋아했다가 로미오가 바람을 펴서 줄리엣이 그것을 보고 시녀를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로미오를 좋아해가지고 데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이 아이가 청룡열차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책을 뻘쭘하게 선정을 했냐면 제가 많은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보고서 자체에. 아니 심지어 내 삶 자체도 되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1년 동안 그냥 줄거리로만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플롯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 대립도 있고, 도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왜요?
내 삶은 너무나 밋밋하고 영화에 봐서 인디애나 존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플롯이 많지. 그치? 자, 그럼 이게 아웃라인이라는 거고 이게 플롯이라고 한다면 아웃라인과 줄거리와 플롯을 그러니까 뭔가가 이 줄거리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게 내리는 것도 아니야. 올리면 내려가. 그치?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 올리는 힘. 그러니까 줄거리와 플롯에 가장 극명한 차이를 주는 거. 텐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텐션. 오케이?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요새 텐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박이 있냐고. 난 있다. 압박이라는 게. 있으세요? 네? 압박이 있으면 여러분 삶 자체가 뭐야? 이제 이게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성공이 뭔지 아시죠? 성공을 느끼려면 뭘 느낄 줄 알아야죠? 그죠? 불행을 알아야 성공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의 짜릿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크게 성공해 본 적도 없고요. 크게 실패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걸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대부분 뭐예요? 한번 바닥을 치거든요. 왜 그러죠? 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갖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 선택과 결론이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따른 두 가지 결론인 거죠. 성공 아니면 실패.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플롯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모든 플롯의 시작이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추구라는 게 있어요. 추구. 그러니까 플롯에 가장 제일 많이 있는 게 추구. 추구가 뭘까요? 추구형. 추구 플롯.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느 날 너무나 그 옛날 그 기사들의 책을 많이 읽어서 이 늙은 기사인데 미쳤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 가상의 여자를 두고 그 여인을 둘째야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뭐예요? 풍차한테 공격을 하죠. 그치? 얘 뭘 추구하지? 자기가 영웅인 줄 알고 영웅이 되는 걸 추구해요. 그 순간 모든 플롯은 뭐예요? 가동이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어떻게 걔가 그렇게 늙어서 그 동네에 살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뭔가를 추구함으로써 플롯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이야기, 빌 게이츠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이 집을 떠나면서 시작을 해요. 오케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뭐예요? 그 아이가 전학을 옴으로써 플롯은 그 아이가 그 전에 어떤 학교에 있었는지 뭔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죠? 아웃라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하겠다, 실패를 하겠다, 뭘 하거든 내 인생 자체가 뭐야? 어떤 플롯의 형태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뭔가 여러분도 집을 떠나요. 여러분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뭐죠?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그렇죠? 집이라는 코지한 데를 떠나서 뭐예요? 불확실성의 뭔가가 시작될 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죠. 최근에 나온 반지의 제왕 프로도가 너무나 행복하게 어디죠? 걔네 동네 이름이 뭐지? 호빗 마을 있죠. 거기서 잘 살다가 뭐예요? 어느 날 우연히 그죠? 우연히 뭐야? 반지를 갖게 됐고 그죠? 그 반지를 뭐예요? 그 불에 뭐에다가 갖다 놓기 위해서 뭘 떠나죠? 여행을 떠나죠. 그러면서 누가 만나죠? 수많은 애들을 만나죠. 은근히 플롯이 오지의 마법사죠. 그잖아요. 오지의 마법사랑 뭐가 다르고 또 비슷한 플롯 뭐가 있죠? 혼자 주인공이 가는데 떼거리로 도와줘서 따는 거. 원피스라는 만화 영화도 있죠. 그죠? 일본에 또 뭐도 있죠? 이누야샤도 그런 형태고요. 그죠? 다 뭔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내 인생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요. 내 인생 자체를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비즈니스 필드에서 뭐가 되면, 이 글이라는 것, 창작이라는 게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자, 일단 텐션이라는 게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과 뭐 그거의 차이는 이 텐션이 누구에 의해서 압박이 받는 것과 스스로가 떠나는 거의 차이예요. 보통 이제 플러트의 하나가 희생 플러시라는 게 있거든요. 희생 플러시 뭘까요? 가장 전형적인 희생 플러시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자, 신데렐라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희생당하고 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들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영웅 플롯 같은 건 자기가 떠나죠. 그죠? 그런 차이. 그러니까 텐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플롯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아까 말했죠. 한 줌의 땅. 그죠? 이 한 줌의 땅들이 뭐예요? 일직선으로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줄거리. 요렇게 휘게 만들고 하는 힘, 이거를 플롯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다가 갑자기 엄마가 죽어서 계모 아래 와게 됐어. 이 순간 뭐예요? 모든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사건과 사건을 결합시킴으로써 이게 단순하게 사건과 사건이 시간선상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인과 결과로. 엄마가 죽어서 뭐예요? 계모가 들어오고 그럼으로 해서 뭔가 일어나는 행위들. 그렇죠? 그래서 플롯이 있느냐 없느냐가 졸작과 명작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졸작은 뭐냐면 그 플롯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플롯이라는 거죠.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를 보면 잘 말이 안 되면 맨날 누가 나와요? 잘 연결이 안 되면. 그렇죠? 제우스가 와가지고 너에게 선물을 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죠? 이게 전황이 하나도 안 맞고 안 맞으면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버리고 가버리고 막 이러죠. 그럼 뭐가 돼요? 그건 이제 플롯이 안 되고 이제 좋은 이야기가 안 되고 걸레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덜너덜. 그렇죠? 땜빵으로 어디 가서 메꾸고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문제를 보는 거는 트루먼 쇼 같은 거를 보면은 나와요. 트루먼 쇼에서 뭐가 안 되면 갑자기 그 트루먼 쇼에서 이래요. 갑자기 트루먼이 바다를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죽었던 아빠를 살려내요. 그 트루먼 쇼에서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래요. 트루먼이 바다에서 아빠를 만나거든요. 분명 아빠가 바다에 죽었거든요. 왜냐면 바다에 대한 나쁜 추억을 집어넣으려고. 근데 갑자기 살아났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했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섬에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트루먼이 뭐를 해요? 의심을 하거든요. 왜요? 너무나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스러운 게 소설이 아니라 소설이 소설스럽게 시작하고 억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억지로 간다라는 거죠. 어거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플롯을 이런 장치라고 말을 하고, 영화에서도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게 딱딱하는 플랫 있죠? 여기서도 보면 뭐가 나와요? 일단 제목이 나오죠. 디렉터가 나오고 요일이 나오고 씬이라는 게 뭘까요? 그 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테이크 투 이게 뭘까요? 이게 사건이라는 거야. 이 사건이 연결돼서 뭘 만들죠?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장면은 결국 뭐죠? 이 작품이죠. 그죠? 이제 카메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화를 찍을 때 요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이거 왜 하죠? 편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편집 때문에. 그죠? 나중에 필름 막 찍어놓고 나서 편집을 여러분 라이브하고 영화는 차이가 많이 있죠. 여러분 연극이 어려워요? 영화가 어려워요? 연극이 훨씬 어려운 거죠. 왜요? 그죠? 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영화는 액션하고 나서 아니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플롯의 비유적인 설명은 여기 남자가 있죠. 그죠? 그럼 플롯이 뭘까요? 플롯은 이게 뼈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은 원페이지 프로포설 같은 뼈대, 플롯, 이거를 이제 그 영화에서 시너시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거를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써요? 그냥 첫 장부터 이렇게 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뼈하고
몸체를 그냥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쩌면 이렇게 뼈대가 없이 몸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되게 흐물흐물해져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뼈대만 봐도 뭐예요? 대부분 어떤 형태인지 다 알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게 퍼스널리티와 어떤 성향과 뭐 여러 가지를 주는 건 뼈대가 아니죠. 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옷을 벗겨놓으면요. 그죠? 다 옷을 벗겨놓으면 그냥 인간이죠. 근데 옷을 다 벗겨버리면 하나는 알 수 있죠. 여자냐, 남자냐. 근데 살커죽도 다 벗겨버리면요. 그럼 남자냐, 여자냐도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형태를 주는 건 뼈대지만, 퍼스널리티와 느낌과 취향을 주는 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획서나 보고서를 쓸 때도 한 장이나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살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한 장 쓰고 그 다음 장 쓰고 그 다음 장 이거 쓰다 보니까 뭐예요? 기획서나 보고서가 뭐예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뼈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뼈대를 만들 때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시간선상으로 만들죠. 그럼 되게 재미없는 뼈대죠. 그건 뭐라고 하죠? 그냥 마르면 이쑤시개고 뭐야? 그냥 통이죠, 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동감이라는 건 말을 할 때도 기계음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기계음이죠. 기계음은 높낮이가 거의 없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졸립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잘 들리게 하려면 높낮이가 뭐가 있어요? 음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요게 뼈대라고 한다면 살을 붙이는 게 뭘까요?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스토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뼈대 위에 여러 가지 뭐가 붙어요? 살들이 들어가고 긴장감이 들어오고, 이게 뭘까요?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뼈대가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뼈대는 대부분 5,000년 동안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뼈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는 건들지 말라는 거죠. 웬만하면. 뭘 건들라는 거예요? 살을 건든다. 살이 뭐죠? 그쵸? 이제 플롯들, 캐릭터들. 햄릿 같은 캐릭터가 얼마나 많고, 돈키호테 같은 캐릭터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이 이야기 있는 장금이 이야기랑 근본적으로 플롯이 안 달라요. 그죠? 동이는 약간 사법부에 있는 아이고, 그죠? 장금이는 뭐죠? 요리사였고, 그죠? 그 전에 뭐죠? 이사는 왕에 대한 얘기고, 또 여러분 주몽은 고구려 왕에 대한 얘기고, 주몽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얘기 많이 아시죠? 그 텔레토비 얘기 많이 했었죠. 주몽은 빨간색 옷 입고 애들은 막 파란색 옷 입고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나서 텔레토비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플롯은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실패하는 게 뭐냐면 플롯을 바꾸려다 보니까 글이 엉망이 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공포영화, 우리 매번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거 있죠? 공포영화 대부분 소재가 똑같잖아. 뭐 있죠? 살인자. 또요? 귀신. 또요? 귀신 영혼. 또요? 살인자, 귀신. 공포영화요. 그밖에 없나? 좀비, 괴물, 괴수. 그죠? 또요? 좀비 했잖아. 도깨비, 좀비, 괴물. 그러니까 괴물에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어떤 괴물이냐. 그렇죠? 괴물도 여러분 되게 친근한 괴물이 있고 나쁜 괴물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해리포터 같은 경우 마법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해리포터는 뭐의 차이예요? 그 전에 있는 거랑. 해리포터 어려졌어? 그렇죠? 어?
마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해리포터는 이제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 그치? 마법 학교에서 마법을 배워서 뭐예요? 그 인간을 호그라고 말을 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야후라는 말이 인간을 이렇게 좀 낮춰서 말하는 말들이었거든요. 그치? 그리고 가끔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가기 위해서 뭐예요? 이번에 아바타처럼 그쵸? 완전히 공간을 바꿔서 가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를 가봐도 거기도 또 하나의 인간 세상이죠. 은근히 여러분 아바타 보면은 인디안이 나오잖아요. 그 아바타는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에 보면 여러분 뭐야? 콜럼부스와 그쵸? 거기서 나오는 그 아바타 애들이 약간 인디안 속스럽게 움직이거든요. 인디언들이 정령을 믿고 뭐를 믿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무슨 스피릿 믿고 뭐 조상신 믿고 뭐 근데 걔네들은 은근히 거기다가 뭐 네트워크니 뭐니 이런 걸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은근히 여러분 늑대와 춤을이랑은 또 뭐가 얼마나 크게 달라요. 늑대와 춤을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롯은 대부분 비슷한데 여러분이 요 거세 그러니까 요 플롯을 알고 있으면 뭐야?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가지 플롯만 알면 기본빵은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또 플롯은 근육이기도 해요. 왜 근육일까요? 그죠? 사건과 사건, 뼈대와 뼈대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또 플롯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뼈대가, 그러니까 이 저자는 플롯을 뼈대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표현인데, 뼈대라고 하면 뭐가 없어요? 그냥 글에 골대만 있는 거지 뭐가 없어요? 인과관계, 생동감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플롯은 뭐예요? 이 뼈이긴 한데 뼈에 근육까지 붙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플롯이 모든 스토리를 움직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플롯은 뼈와 뼈가 움직이도록 연결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플롯이란 뭐냐를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일단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려면 매트리얼이 있어야 돼. 소재. 그죠? 소재가 뭐라고 했죠? 정보, 경험.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죠? 플롯. 그죠? 근데 요걸 20개 정도는 이 사람이 말한다 이거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롯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생동감하게 하는 그런 구조. 일단 대결 구조. 이 대결 구조는 여러분 너무너무나 재밌는 거죠. 우리 하나씩만 말해볼게요. 대결 구조. 대결 구조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는 뭘 하냐면 톰과 제리. 그죠? 톰과 제리는 여러분 개, 고양이, 개는 안 나오죠? 고양이와 쥐. 그리고 여러분 톰과 제리에서 개 나와요. 스파이크라고. 그렇죠? 근데 개는 누구 편이죠? 여러분 그럼 대결 구조에서 재밌는 건 사자와 사자와의 대결일까요? 사자와 여우와의 대결일까요? 사자와 여우와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경쟁자,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 게임은 그렇게 제 스토리는 재미가 없어. 다윗과 골리앗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를 쓰거나 나중에 뭐를 해도 그러니까 되게 밋밋하게 쓰는 게 아니라 글을 되게 잘 쓰고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말 안에 플롯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야, 김 부장님하고 최 부장님하고 뭐 싸울 때가 아니라 뭐야? 야, 김 부장님한테 이번에 신입사원 누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뭐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잘 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사자와 고양이가 싸우면 톰과 제리가 싸우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누구 편을 들어요? 제리 편을 드는 거야. 그렇죠? 나는 톰이 더 불쌍해. 개인적으로 제리 짜증나. 그렇죠? 예. 요런 구조는 비즈니스에서도 펩시와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풀무원과 청정원. 뭐, 이렇게, 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요? 비즈니스 책에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잘 믿어요. 사실과 관계없이요. 누가 뭐 했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구조 뭐가 있어요? 아, 이 책은 짧아가지고 우리가 좀 대화 좀 해야 돼. 연애? 모험 얘기 정말. 모험. 그래. 대표적인 구조 뭐 있어요? 이야기? 돈키호테. 또요? 불을 찾았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러면 그 모험 얘기에서 가장 나오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모험 플롯에서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돼. 뭐가 있죠? 뭔가 찾으러 가야지. 그렇죠. 뭔가 찾으러 가야 돼요, 모험에서.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찾아야 되는데, 찾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뭐 어떤 평화의 이유로 놔, 대부분이요. 그죠? 인디애나 존스도 여러분 찾아가지고 거의 놓고 오거든요? 그죠? 또요. 모험의 플롯은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샷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되게 오랫동안 뭐 사막을 오래 걷는데 뭐 그거 갖고 3장 사막 걷는 시만 나오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막을 걷다 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인디애나 존스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로케이션을 장난 아니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일단은 주인공이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야 되고요. 또요. 생각해봐. 어떤 구조가 모험 이야기를 훨씬 더 플롯이 재밌게 만드는지.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모험을 할 땐. 그죠? 여러분, 모험을 하는데 아무도 방해 안 하면 그건 여행이죠. 그죠? 여행도 거의 뭐 투어죠, 투어. 그건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누가, 나 중국에 갔다 왔어. 그럼 여러분 뭐야? 그거 재밌어? 부럽지? 그죠? 근데 나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와서 뭐뭐 하다가 공안한테 잡혀갔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안이라는 적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대결 구도가 나오죠. 또요? 프레셔? 아니, 모험 영화요? 응. 거기 나오는 플롯, 구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반전. 꼭 착한 놈이 나쁜 놈이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혹은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고 다니던 목걸이가 키였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요? 모험을 할 때는 꼭 그런 게 붙잖아. 인디애나 존스로 얘기해봐. 인디 혼자 떠나? 그쵸, 친구들. 서태지와 아이들. 인디와 그의 친구들. 또 뭐가 있어요? 모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플롯. 그렇지, 여자라는 거야. 모험 영화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여자. 인디애나 존스도 있고 또 모험 영화 뭐 있어요? 미라도 모험 영화죠. 거기도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 그렇죠? 또 뭐가 있죠? 어?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성이라는 거지. 로맨스. 이 사람아. 그럼 여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지. 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도 여기서 나오는 되게 많이 쓰는 플롯으로 나와요. 금지된 사랑 뭐 있죠? 동성연애 이야기. 그죠? 요새 나왔죠? 뭐죠? 어? 인생은 아름다워? 제과점에 이거 있었잖아. 남자들에 나오는 얘기. 앤티크. 그렇죠. 앤티크인가 뭔가 그런 게 있었죠. 왜 여러분 또 금지된 사랑, 그리고 차탈의 부인과의 개인 교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금지된 사랑, 은밀한 유혹 같은 거.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한여.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동의도 금지된 사랑이죠. 왕과 천민의 사랑이잖아. 왜 이런 건 또 좋은 플롯이죠? 그냥 밋밋한 줄거리 얘기가 아니잖아. 천민으로 태어나 천민으로 살다 천민 선하게 죽다. 아니잖아. 왕으로 태어나 왕비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죽다. 이게 아니잖아. 뭐가 있는 거야? 극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천민을 사랑했대. 이 말 하나만으로도 뭐가 있어요? 뒤에 나오죠? 어떻게? 이 뒤가 이렇게 어떻게라고 붙어주면 뭐야? 플롯이 역할을 다 하는 거야. 또요. 자, 또 모험,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조, 난 대기열 말했죠. 또 모험. 여러분 20가지에 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많다고. 또 뭐가 있죠? 배신. 그치, 배신. 그쵸? 배신이랑 꼭 쌍으로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 사랑과 배신. 그쵸? 사랑은 대표적인 게 러브스토리. 그거는 뭐요? 지고지순한 사랑. 또 뭐가 있죠? 사랑에 대한 거? 남녀 간에 그, 뭐죠? 무슨, 그 목동들 둘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또, 그 영화가 뭐더라? 무슨 브로큰 뭔가, 마운틴인가, 거기서, 그렇죠? 목동 둘이서, 양치다가 눈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거 보면은 또, 여자와, 그 부인과, 동성과 이성 간에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또 여러분 정말 재밌는 얘기 나오잖아요. 또 뭐 있어요? 플롯, 이야기를 만드는 플롯. 성장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좋아하는 플롯 중에 하나가 타로. 난 이런 거 참 좋아. 타로요, 타로. 프리즌 브레이크.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 뭐야? 타로 같은 거를 보면서 뭐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야. 그렇죠? 또 하나 있죠? 불치병? 불치병은 플롯에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마스터 플롯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복수. 그죠? 청춘의 덫, 뭐 이런 거 있죠.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플롯이라는 거예요, 이런 플롯. 복수가 비즈니스에서 뭐가 나올까요? 비즈니스에서 복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옛날에 돌아온 잡수라고 뭐 있었잖아요. 쫓겨났다가 다시 잡수가 돌아왔죠.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뭐 용서를 해주면서 뭐야.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런 거 하나의 다 스토리거든. 이런 것들도요. 자, 그래서 매트리얼이 있고 플롯이 막 엮으면서 이건 뭐죠? 줄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줄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플롯의 기본 구성과 특징을 보죠. 그럼 플롯은 3단으로 구성돼요. 무조건. 대부분이. 어떻게 플롯이 3단이 구성되죠? 우리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쵸? 서론, 본론, 결론. 그죠? 이 저자는 플롯의 가장 좋은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거야. 자, 서론? 서론은 대부분 뭐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애가 태어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여러분 파네미로 보셨어요? 네. 자기가 본 거 나왔네? 그쵸? 파네미로 같은 거 나오면 조금 뭐예요? 그죠? 좀, 예를 들어서 결말을 보여주고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부터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일단 서론. 서론은 뭘 만들죠? 대부분? 배경,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도 말하죠. SF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서기 2075년, 뭐 이런 배경을 깔죠. 창세기도, 여러분 성경도 서론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배경이 깔려지죠. 그리고 엔딩 결론이 뭐죠?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멸하리라. 그렇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거의 다 있거든. 그 다음 뭐가 있죠? 본론. 본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뭐? 그쵸. 전개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럼 본문의 기능이 뭐죠? 네, 갈등을 심화시켜주는. 그렇지. 여기에도 누가 나와요? 전개를 하기 위해서. 악당이 나오거나, 아니면 몰락하거나, 전개가, 그러니까 전개를 통해서 뭐예요? 사건이 계속 플롯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결론이 나죠. 그렇죠? 뭐 죽거나 아니면 뭐요?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요?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화합하거나. 그렇죠? 자, 이게 뭐죠? 서론, 본론, 결론이? 줄거리죠. 이걸 플롯을 하려면요. 서론은 뭐예요? 서론은 언제나 질문을 던져요. 모든 이야기에서.
그쵸? 왜 프로도는 거기를 가야만 했을까? 그쵸?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나오면 도로시가 뭐예요?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여러분, 본론은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뭘까요? 부채질을 한다라는 거야. 그쵸? 사건이 나오고, 갑자기 뭐예요? 뭐 지진이 나거나 뭐가 나서 뭐예요? 이때 얘가 재미적인 요소는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끔 얘와 얘를 연결해서 뭐야? 뒤에 가서 이렇게 반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그걸 뭐죠? 그거를 반전을 제일 잘한 영화 중에 하나? 또요. 식센스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론을 클리어하게 얘기 안 해줘서 대부분 뭐예요? 사람들이. 뭐지 하다가 뭐야? 뒤에 가서 결론을 꽝 때리고, 근데 사람들을 위해서 뭐지? 디렉터나 이런 작가가 플래시샷으로 그런 부분만 샥샥샥 보여줘.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주마등처럼 이렇게 탁탁탁 인지하는 거 있죠. 이런 서비스를 넣어준다고요. 그리고 본론에서 결론을 어떻게 가요? 이야기를 이렇게 확대 전개하죠. 은근 여러분 기획서의 폼과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결론은 언제나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는 질문을 제시하고 본론은 그 증폭시켜서 플롯을 만들어내고 결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죠. 그죠? 기획서 쓸 때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 전개가 이제 전략이라는 거고, 그죠? 기획이라는 파트는 플롯의 기능이 되게 많이 있고, 뒤에 계획의 파트는 줄거리. 그래서 시간선상에서 뭘 한다, 상반기 뭐 한다, 중반기 뭐 한다, 하반기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기획서 제안서를 가르치는 것 중에, 잘 가르치는 것 중에, 내 입으로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제가 영화 전공자라, 시놉시스에 대해서 내가 좀 익숙하거든요. 쪼일 때 쪼이고 놀 때 논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 비즈니스맨들은 되게 재미없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보세요. 좋은 플롯은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게 뭘까요? 왕과 왕비가 사랑을 했대. 이건 줄거리죠. 근데 왕과 왕비가 사랑을 했는데 왕비가 죽고 나서 하녀가 여왕의 옷을 입고 다녀. 이때는 뭐가 나오죠? 어째서? 혹시 여러분 되게 재밌는 플롯 중에 하나가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얘기 아세요?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하는 말? 그거 되게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공주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계속 기다리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 뭐예요? 그냥 가버렸다고 하죠.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래가지고 토토가 물어보죠. 알프레도한테. 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알프레도가 뭐라고 하죠? 네가 알면 좀 알려줘라. 근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시네마 천국 디렉터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 거는 뭐냐면 너무 길어가지고요. 많이 잘랐어요. 히트가 못 칠까봐. 근데 엄청나게 히트 치고 나서 디렉터판이라고 또 나왔는데 그 디렉터판에 거기 답이 있어. 그러니까 토토가 혼자 독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만뒀을까요? 모르세요, 그 얘기? 어떤 병사가 공주를 지키는 병사예요. 근데 어느 날 병사가 공주를 열심히 지켰어. 계속. 그럼 이건 플롯이 아니라고. 그죠? 아무 긴장감이 없잖아. 근데 플롯을 한번 넣어보자. 그 병사가 공주를 감시하는 적군의 스파이였어. 이런 플롯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요거의 플롯이 아니라 시네마 천국에서 나오는 건 공주를 지키는 병사가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째서? 나오는 게 이제 플롯이야. 이해되시죠?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공주한테 가서 고백을 해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죠? 근데 공주가 그래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플롯이 이제 아니야 또. 이게 뭐야? 이게 조금 이빨 올려놨다가 긴장감 줬다가 그냥 어지부지 용두사미하게 끝나는 거지.
다시 한번 풀러 또 가미시켜보면 뭐예요? 공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창문 아래에서 100일 동안 서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건 여러분 이제 그 뒷얘기가 기대가 되죠. 할까요? 안 할까요? 병사는 그 순간 그 공주 그 발코니 앞에 있는 서서 뭐요? 100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뭐요? 기다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50일이 지나니 눈물만 흐르고 70일이 지나니 뭐예요? 온몸에 마비가 오고 90일이 지나니 하염없이 뭐 눈물만 흘렀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죠? 극적인 텐션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렇잖아. 왜요? 하루는 뭐 했고 둘째 날은 상태가 어땠고 이런 생태 보고서죠. 플롯은 아니잖아요. 근데 99일 됐을 때 그 병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플롯이 들어오죠. 그래서 공주는 그 병사의 100일을 채우고 결혼했어요. 여기서 죄가 없죠. 그죠? 99일째 마지막 공주가 병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병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 그냥 떠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토토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알프레도가 이렇게 말하죠. 알려달라고. 근데 디렉터판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봐.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라는 게 있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루만 채우면 됐잖아. 독한 여자라. 내가 90일이다 그러니까 에이 나쁜 년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거. 오케이. 되게 재밌네. 개그 콘서트에다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헛무술 있지. 또요. 뭐 이런 거 알고 보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 뭐 이런 건 어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내 친구가 해줬던 말인데 쭉 공주가 보이잖아요. 근데 공주가 계속 보면서 어느 날 변도를 하더라는 거야. 남자였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의외사. 근데 이건 이제 재미적인 요소고 디렉터판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알프레도가 아니야. 그 토토가 이런 말을 하죠. 왜 떠났냐고? 병사는 두려웠대요. 지금까지는 공주가 나를 기다려줬잖아요. 근데 만약 100일을 채워서 신분의 차이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99일까지 공주가 기다린 마음만 갖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엔딩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뭘까요? 약간 뭔지를 모르죠. 근데 뭐예요? 이렇게 짠하고 뭔가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토토하고 엘리나 거기서 나오는 여자 있죠. 그 둘 사이의 관계도 그랬거든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알프레도의 뭐예요? 키스신만 보여주고 싹 끝나죠. 시네마 천국은 무슨 교훈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쵸? 사랑이란. 토토가 여러분 어떤 애요? 가난한 집에 이탈리아 그 전쟁 투판에 아빠는 가서 죽었는데 여러분 엄마가 맨날 빵 사고 갖고 오라면 걔 뭐 하죠? 영화 보자. 그죠? 왜 거기 나와요. 막 엄마가 막 욕하고 뭐 하는데 뭐예요? 그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고 씩 좋아해. 그러니까 토토 자체가 약간 뭐야? 플롯기가 있는 때죠. 그리고 알프레도를 만나고 알프레도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토토가 영화로 들어가게 되죠? 극장에 화재가 나잖아. 그죠? 그동안 계속 봐왔던 것 때문에. 그죠? 자, 일단 어째서라는 게, 그러니까 궁금증이 야기되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플롯이냐, 플롯이 아니냐는 기대감의 차이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 예측하기 쉽다 이게 뭘까요? 예측하기 쉽다라는 말은 진부하다라는 거에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한테 넌 참 프리딕터블하다 이 얘기가 뭘까요? 정말 재미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좋은 플롯은 서로는 긴장과 갈등을 생성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죠? 대부분 주인공이 어디를 떠나요. 그치? 어디를 떠나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던 뭐를 하던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시장은 보통 설정이라고도 하고 의도라고도 말을 해요. 저는 기획서 쓸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자인이라고 말을 해줘요. 자, 다섯 번째는 대립하는 세력으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등장인물은 3명이 좋아요. 왜 3명이 좋죠?
세 명은 균형을, 한 명은 재미가 없어요. 재가 없다? 재미가 없어요. 두 명은요, 클라이막스가 없어요. 세 명이 매력적이죠. 여러분, 탈출 영화를 봐도 처음부터 탈출해버리면 정말 황당하다고. 감옥에 갇혀왔는데, 그날 저녁 탈옥했어. 여러분, 이 텐션도 없고, 그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약간 재미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그죠? 은근히 여러분, 쇼생크 탈출 아시죠? 쇼생크 탈출은 여러분, 뭐가 재밌어요? 계속 보여주죠. 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다이아몬드는 뻔한 돌멩이 밑에 놔라.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맨날 보여주는데 뭐예요? 실제로 그게 너무나 자주 보여줘서 뭐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끼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끼? 최근에 나온 거? 이끼에서 장부를 하는데, 장부를 빼돌려야 되는데, 그 비밀 창고에다가 장부를 놨는데, 거기를 불태워버리거든요? 이끼라는 영화에서. 근데, 남자가 불태워버렸는데, 그 여자애가 매번 가는 마을 창고 다 보이는 데다가도 놔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장한테. 분명히 소중한 것은 잘 보이게끔, 더 많이 보이게끔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라서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데 놨다고. 그러니까 뭘 못할까요? 예측을 못하는 거야. 뭐가 있죠? 소중한 거니까 꽁꽁? 그래서 여러분 도둑 들 때 장롱에다 갖다 놓으면 장롱 다 때려 부시면 되잖아요. 그냥 뭐야? 밖에 추리닝에다 걸어놓으면 그건 모른다고 하잖아. 그런 얘기 아시죠? 가끔 들어보셨죠? 자, 여섯 번째는 뭐냐? 결정적인 것은 사소한 게 뭐예요? 쇼생크 탈출에서 나오는 그런, 이걸 또 플롯을 누군가 이렇게 말해, 공식이라고. 근데 그 공식을 깨려고 뭐 스크림이나 여러 번 뭘 했죠. 뭐 이런 거 알잖아. 공포영화에서 꼭 나오는 거 있죠. 걔는 안 죽었죠, 아직. 그냥 매번 나오잖아. 그쵸? 그리고 뭐예요? 꼭 여러분 안 죽고 나서 또 등 돌리죠. 그쵸? 거기서가 또 나오잖아. 꼭 반드시 뭐 해야죠? 확인사살을 해야죠. 꼭 머리. 그쵸? 이런데. 꼭 이런데 싸도 꼭 살아나죠. 그쵸? 그런데도 여러분, 살아난다 하면서도 우리 그걸 되게 재밌어 한다고. 그쵸? 완전히 죽이면 어디서 살아나죠? 꿈에서라도 살아나죠. 그 꿈에서 살아나고 꼭 그거 꿈이죠. 그쵸? 이걸 제일 재밌게 만든 게 누구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그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결국 떡갈나무 아래서 자빠져 자고 있다가 나왔던 얘기죠. 그쵸? 자, 일곱 번째. 작가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술을 부리면 안 돼요. 이게 뭘까요? 뭐 안 되면 꼭 신이 와가지고 뭐 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토리가 만신창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크레이머 같은 게 좋은 거예요. 크레이머 보셨어요? 그렇죠. 옛날 영화죠. 그리고 이걸 뭐 안 본 사람은 삼순이, 내 이름은 김삼순 있죠. 그것도 그런 거예요. 김삼순이라는 그 드라마는요, 은근히 보면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없어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김예원이 어떻게 보면 나쁜 여자여야 되는데 걔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애고, 그죠? 삼순이와 삼식이의 사이에서 방해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죠? 훨씬 얘기가 그러니까 단순하진 않은데 더 색다른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남자 여자가 좋아해요. 뭐 사랑과 영화를 봐도 남자 여자 사이에 뭐가 있죠? 흑인 뭐죠? 하는 애가 있죠. 그래가지고 오마이 러브 할 때 그 여자랑 춤을 추기도 하잖아. 그 흑인 누구죠? 오피 골드버그랑 하면서 오피 골드가 이렇게 대변을 해주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좋아하는 그 남자의 친구가 있죠. 그런 관계가 뭘 만들어요? 스토리, 플롯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근데 3명에서 5명 정도가 좋다라는 거야. 이런 등장인물을 가지고 스토리를 많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스머프라는 거예요. 스머프는 여러분 아시죠? 100명입니다. 그죠? 100명 중에 하나하나가 뭐 똘똘이, 스머프, 먼 스머프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8번째. 원인과 결과라는 사설고리가 있어야 된다. 그냥 뭐예요?
시간선상에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뭐 있다 하면 뭐예요? 다큐멘터리 된다 이거죠. 자, 20가지 마스터 플롯을 한 번씩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플롯 만들기라는 건 뭐냐면, 매트리얼을요, 인텐드가 뭘까요? 작가의 의도와에 따라서 플롯은 되게 많이 변하는 거야. 뼈대가 변하는 건데, 여기다가 뭐예요? 캐릭터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뭐예요?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지, 플롯은 거의 비슷하다. 사람들은 어떤 플롯을 좋아할까요? 뻔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사람들은 뻔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훨씬 더. 새로운 이야기는 안 좋아할까요? 새로운 이야기는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여러분 뭐 인셉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조금 새로운 플롯이 또 아니야. 그거 은근히요. 인셉션은 은근히 먼 플롯이 있죠.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한 매트릭스라는 플롯이 되게 강한 거예요. 차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플롯이 헷갈리고 꼬여있다 보면 뭐예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플롯이 너무 헷갈리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빠져들기가 어려워요. 그 내용 전개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면 엔터테인먼트가 안 된다고. 거의 연구 수준에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뻔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중에 뭘 좋아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몇 번 그 전에 스토리텔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순풍산부인과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근데 동시에 새로운 플롯이 있죠. 뭐죠? 그쵸? 각자 너무나 성향이 비슷한 애들, 아니야, 비슷한 애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뭐예요?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장인어른한테 얹혀 사는 사위는 너무나 많지만 이런 사위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박을 하면 대부분 나가는데 얘는 꿋꿋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대립구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풍산부인과는 요렇게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얘기가 필요하면 뭐 하죠? 뭐 미다리가 나오고 막 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토리라인을 잡아주죠. 세계 최초의 시트콤이 뭐죠? 세계 최초의 시트콤이라고 하긴 뭐 하겠지만, 시트콤으로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받고 초기에 받은 게 하이킥은 아니에요. 네? 지붕 뚫고 하이킥도 여러분 똑같은 버전이야. 지붕 뚫고 하이킥하고 거침없이 하이킥하고는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그쵸? 캐릭터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나온 캐릭터죠? 막 이렇게 이게 약간 박영규 캐릭터야. 그죠? 이미 박영규 캐릭터가 뭐예요? 막 이쁜 거. 얘는, 뭐 신세경 말고, 얘 있죠? 예. 이 빵꾸 똥꾸야 뭐 하는 애 있죠? 얘 무슨 캐릭터예요? 그죠? 미다리 캐릭터란 말이야. 순풍산부인과에서. 그죠? 얘는 누구 캐릭터죠? 신데렐라 캐릭터란 말이야. 그쵸? 고생하고 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모 있으면 낫어.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신세경이가 월급 안 받는 거 아시죠?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내려와서 뭐예요? 그냥 먹여주고 옷방에서 사는 조건으로 뭐예요? 거기서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리얼리티에서 2회 오면 식모를 왜 합니까? 술집에 가지. 아니면 뭐요? 남자 하나 해가지고 뭘 하겠죠. 근데 뭐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같은 집에 산다라는 거죠. 보통 얘 있죠. 얘 의대생이죠. 그렇죠? 얘면 이런 애가 얘랑 그렇죠? 얘 어디 나오죠? 어디 다녔죠? 얘 서울대 다니잖아. 그렇죠? 서울대 다니고 이 두 사람은요 만날 길이 없어요. 리얼리티에서 잘 못 만나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리고 얘는 대부분 집에 안 살아. 대부분 뭐예요? 이러면 나와 산다고. 그리고 뭐예요? 옷 갈아입을 때나 이렇게 들어오고 뭐하고 뭐 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공간적으로 뭐 한 거야? 연출이 된 거지. 세계 최초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코스비 가족. 그죠? 여러분 왜 코스비 가족이 뻔한 이야기면서도 불구하고 왜 되게 재밌다는 얘기 들었을까요? 흑인 상류층이거든. 그 전엔 흑인 상류층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뭐 70년도 막 이 당시에는요, 흑인들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빌 코스비가 뭐로 나오죠? 산부인과 의사로 나와요. 부인은요? 부인은 변호사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의사와 변호사가 사는 거고, 뭐야? 태호, 그 다음 큰딸, 시집간 딸도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집 사람들이 뭐예요? 같은 공간에 사는 게 그 당시로서는 뭐예요? 약간 신선한 색다른 뷰였어. 그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또 다른 가족이에요. 그쵸? 이건 여러분 플롯이 되게 잘 잡혀있는 구조예요. 왜요? 극대 극인 사람이 만나 있거든. 그죠? 우리가 몇 번 했죠? 그냥 맨날 호모 심슨 같이 일만 벌리는 애와 마지처럼 챙기는 아이. 그리고 천재, 리사. 말썽만 피는 악마 바트. 그죠? 봐봐. 그리고 이 집안은 되게 재밌어.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워. 그죠? 그리고 이 옆집에 누가 살죠? 프렌더스라고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 살아요. 그죠? 어디서요? 스프링필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잘 만들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5 플롯만 보자. 추구 플롯. 돈키호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결단에서 플롯이 시작된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어떤 결단을 내려. 뭘 하자. 그죠? 그 전에는 뭐예요?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그죠? 왕이 되자. 저 여자를 사랑하자. 그죠? 둘시네아를 구출하자. 이런 거 있죠. 지구로 헨리 혜성이 오니 뭐예요? 벙커를 만들자. 이런 거부터 스토리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줄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결단을 만들어 놔야 그때부터 스토리가 바뀐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추구형 플롯에선 주인공이요,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쯤에는 뭔가 변해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의 플롯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떠나는데 뭐예요? 돌아올 때는 뭐예요? 이게 상당히 성장을 했거나, 스타워즈도 스카이워커가 아무 생각 없이 떠났다가 나중엔? 제다이가 돼서 돌아오고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리고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왜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친구들을 만나야만 이야기가 다채로워져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 목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주인공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되게 많이 둬요. 이런 스토리들은.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마음속의 변화. 그죠? 프로도가 어떻게 내면에서 고민하고 뭐하고 하는지. 자, 모험 플롯. 모험 플롯의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인디애나 존슨이 있어요. 자, 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있죠. 자, 일단 가볼 수 없는 공간이 최고예요. 일단 모험 플롯은 무조건 뭐예요? 한 번도 안 가본데.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백악관 이야기. 그죠? 아니면 뭐예요? 범죄. 그죠? 범죄 깽단. 아니면 뭐예요? 해적 산만리. 그죠? 이런 것도 있죠. 지옥. 그죠? 아니면 뭐도 있죠? 우주. 그죠? 그럼 여러분이 보통 이 플롯들은, 20가지 플롯은요, 하나하나 나눠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섞여요. 그죠? 프로도는 자기네 동네에서 살다가 한 번도 안 가본, 그죠? 인간의 세상과 요정의 세계를 거쳐가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언제나 흥미로운 상황에 놓여요. 그렇죠? 무슨 마지막 성전 아니면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동굴에서 열차 타고 후후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또 뭐가 있을까요? 세부 묘사가 이런 거는 해리포터나 이런 거는 작가가 되게 디테일하게 써줘야 돼. 인디아나 존스는 하면 상징하는 게 뭐죠? 모자와 채찍이에요. 그렇죠? 인디애나 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양념이 로맨스예요.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얘기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비즈니스에 하면 또 중간중간에 사랑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가 빠지면 너무 뭘로 흐르죠?
그쵸? 너무 이제 재미적 요소, 소프트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거지. 자, 추적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플롯이라는 거예요. 추적.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추적. 도망자야. 그쵸? 피지티브. 그쵸?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숨바꼭질 이야기 이게 제일 재밌어 한다라는 거야. 꺽꺽 숨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러니까 외계인이 쫓아오고 뭐가 쫓아오고 뭐 도망가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좋은 편과 나쁜 편이 딱 나눠져 있어야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어요. 비즈니스에선 시장 점유율 1위와 시장 점유율 2위. 이게 추격전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도망자와 추격자의 위치가 멀면 재미가 되게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나 보면은 뭐야? 이게 옆을 지나가면 옆을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죠. 그때 사람들은 뭘 느끼죠? 고조를 느낀다라는 거야. 그죠? 막 여러 개 뛰어가면 막 이만큼 쫓아와서 뭐예요? 막 이렇게 잡으려고 드는 거 있죠? 막 이러죠. 그런 게 다 플롯 장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가장 추격에서 제 전통이 로드러너예요. 그죠? 삐삐하고, 여러분, 얘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얘를 잡으러 다녀요. 재미적 요소가 뭐죠? 그리고 여러분, 추격이지만 또 동시에 뭐죠? 얘가 언제나 신통방통한 걸 개발하거든요?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언제나 토요테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줄거리로 만들면 뭐죠? 코요테가 로드러너를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 모든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끝이 나죠. 스토리가. 자, 그리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쫓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건 영화에서 정말 많이 있었어. 다이아드요. 그죠? 건물 안에서 막 쫓는 거죠. 왜 이게 더 재밌을까요? 사람은요, 뭐 비행기 안, 이런 좁은 공간에서 훨씬 더 뭐예요? 이 인물의 묘사가 훨씬 더 좋거든. 왜냐면, 이 공간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거는 이 플롯은 제가 영화학에서 많이 배웠던 건데, 공간이 너무 화려하면 등장인물에 대한 뭐가 없어요? 성격 파악이나 뭐 이런 관계 설정이 좀 어려워. 너무나 그러니까 배경이 자주 변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인디애나 존슨에서 빰빠밤빰 하면서 비행기 이렇게 가잖아. 비행기 이렇게 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인디애나 존슨 전매 특허거든요. 몰라?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빨간 선을 어디로 갔다 뭐 이렇게 지도요. 인디애나 존슨에서 제일 먼저 썼던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디애나 존스는 캐릭터가 뭐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디테일한 것보다 꼭 인디애나 존스에는 말썽만 많이 피우고 거미 싫어하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도와주네. 인디애나 존슨 보고 미이라를 봐봐. 캐릭터 배치가 똑같아. 그쵸? 미이라에는 누가 있어요? 처남이 있거든. 그 처남은 뭐죠? 로마인 이야기 있죠? 스타크래프트는 아니고. 스파르타쿠스. 그죠? 스파르타쿠스에서 나오는 그 노예 그 주인 있죠? 그렇게, 그죠? 그냥 제한된 공간에서 되게 재밌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출 플롯 되게 재밌어 하죠. 그죠? 사람들은 구출 플롯, 이게 구출 플롯이 뭘까요? 위기에 빠진 쥐를 쥐가 구출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많은 얘기도 이런 이야기 형태로 다 컨버팅을 해준다고.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아시죠? 이거 뭐죠? 이거를 약간 패러디를 해서 약간 각색한 게 뭐예요? 그 있잖아, 못생긴 애들이. 슈레.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뭐예요? 왕자 오니까 잠자는 척 가잖아.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약간 꼰 거죠. 그거는 여러분, 슈렉은 여러분 공간이 뭐죠? far, far away, 머나먼 나라죠. 그리고 은근히 뭐예요? 헐리우드잖아, 거기가. 그죠? 자, 보세요. 잠자는 이제 숲속의 구출 플롯인데, 구출 플롯은 뭐예요? 어디서 어디를 구출했느냐가 나와야만 사람들이 이해가 좀 쉬워지고, 또 뭘까요? 약자에서 강자로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구출 플롯은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약자예요. 그러면서 시련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뭐예요? 강해진단 말이야. 마치 로빈 후드처럼.
로빈훗도 여러분 처음에 망나니다다가 공주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숲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죠? 리틀 존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뭐해서 뭐예요? 걔네들이 점점 로빈훗이 뭐예요? 남자가 돼가면서 이렇게 영국을 구해내는 얘기죠. 자, 언제나 그림자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구출에는 꼭 누가 하나? 죽어줘야 돼요. 왜 죽어줘야 될까요? 플로상. 그래야만 구출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힌트도 반전적으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구출에 따른 그런 어려움, 아니면 뭐 희생, 사랑, 인간의 그런,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음으로써 뭐예요? 등장인물들의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영화에서는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극한으로 밀어, 상황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미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안개 해가지고 슈퍼마켓에 갇혔는데 봤죠? 그게 그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야. 그 영화도요. 왜요? 슈퍼마켓이라는 공간에 집어넣고 뭐야? 저는 그 영화 봤을 때 못 본 사람들은 이제 재미가 없죠. 봤죠? 거기서 나오면 그 여자 나오죠. 전도사. 그렇죠? 막 다 신으로 하는데 그 마침판에 쏴 죽여버리죠. 그때 영화 극장에서 봤는데 다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잘 죽었다.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곡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야? 막 여러 가지 자기 본연의 캐릭터를 막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뽑아내기 위해 플롯을 그렇게 짜버리는 거야. 자, 대역전이 언제나 이루어지죠. 구출에는. 자, 구출 플롯에 제일 재밌는 게 뭐 이런 거.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렇죠? 배경이 뭐죠? 형제들이 다 죽어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플롯이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라이언이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뭐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뻥뻥 터지면서 가는데 최근에 나왔던 소지섭 나오는 거 더 똑같아. 그죠? 소지섭 나오는 거 뭐죠? 로드 101이 로드 1. 그죠? 거기서 보면은 최불암이 그죠? 그 상사로 돼서 나와서 뭐 와서 이렇게 하면서 뭐죠? 울죠 막. 안 봤어 원? 봤죠? 봐봐. 최불암이 먼저 나와서 제일 울면서 너무나 무서워서 여기 못 왔다가 하면서 과거 6.25 전 이렇게 6.25 발발 일주일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죠? 그러면서 은근히 여러분 잘 보면 그런 이렇게 대화드라마 보면 인과가 그러니까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뒤에서 다 인과를 맞춰 놓는 게 거의 천재 같은 거예요. 이걸 정말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CSI 작가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거 거의 천재성에 가깝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구출 플롯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거죠. 뒤에 나오는구나. 구출과 탈출은 또 다른 거죠. 여러분, 구출은 뭐죠? 외부에서 내부를 끄집어내는 거고, 탈출은요? 내부에서 지가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추구가 있잖아. 누군가 나가자. 그죠? 그 당시에 뭐가, 여러분 혹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터키에서 자기가 그 마약 밀수하다가 걸려가지고 뭐예요? 터키에서 그 사법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 탈출하는 과정? 그거 싫어하잖아요. 안 봤어?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 그런 탈출은 대부분 뭐 영광의 탈출 뭐 이런 거 있죠. 그 대부분 3번 정도의 탈출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왜 5번째 탈출은 안 좋을까요? 지겨워한단 말이야 사람들이요. 그렇죠? 야 빨리 탈출시켜. 왜요? 너무 불쌍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탈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빠삐용.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플롯이 있죠. 탈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제한된 공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탈출 외에는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쇼생크 탈출 보면 주인공이 끝방에 없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배치될 때 맨 끝방에 들어가는데 만약 걔가 끝방에 안 들어갔으면 모든 얘기는 안 나왔다. 하면은 옆에 나와. 그죠? 끝방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작가들이 뭐 할까요? 설정해 놓는 거야. 그걸 플롯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말했죠. 의도, 설정. 그죠? 자, 그래서 탈출 위에는 방법이 없고요. 2번 실패한 다음에 성공하게 만드는 게 더 재밌고 뭘까요? 주인공은 희생자여야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해야 돼. 여러분 진짜 살인마야.
진짜 그지 같은데 얘가 막 탈출을 하려고 그래. 그럼 사람들 뭐라 할까요? 탈출하면 안 되죠, 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 되게 나쁜 놈인데 거기서 얘가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누군가에서 엄청난 구타를 받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걔가 탈출을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탈출자는 여러분 빠삐용을 봐도 마지막에 여러분 빠삐용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어때요? 타이어 이렇게 메고 그냥 뛰어내리죠. 그 타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무슨 통 같은 거 하고 나서. 그렇죠. 코코넛 자루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자유로 가면서 이제 끝나요. 그렇죠. 나는 자유다 하면서요. 자, 탈출 플롯에서 제일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쇼생크 탈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모험이나 이런 게 나오죠. 누가 나오죠? 여러분, 주인공이 막 엄청나게 해안에다가 뭐예요? 어느 날 회개를 해주면서 얘가 반전이 일어나잖아. 그동안 얘 거의 뭐예요? 막 남자들한테 막 성으로 막 이렇게 당하고 막 이러다가 그 회개를 해, 극적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그 나쁜 거 세금 관리해주고 뭐 하면서 뭐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됐죠. 소장이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프리즌 브레이크는 미쳐요. 얘는 어디서 나오면 또 갇히고 얘는 계속 탈출이죠. 그죠?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거. 탈출 플롯. 그러니까 탈출 이야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야. 또 이건 뭘까요? 복수 플롯. 오케이? 범죄가 끝이 갈수록 뭐예요? 복수. 사람들은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한다고요. 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또요. 복수 계획. 추적에 이어 극적인 대결.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의감. 배트맨이 여러분 복수 얘기인지 아시죠? 배트맨 영화를 원을 보신 분은 아실걸요? 어머니 아버지가 의사였잖아요. 근데 배트맨이 보는데 앞에서 조커한테 죽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복수에서는 제일 클라이막스한 플롯이 뭐냐면 누군가 죽어가는 그 장면, 복수해야 될 장면을 주인공이 직접 눈을 보죠. 그래서 가끔 이런 게 많이 나와. 누가 죽어가는데 눈만 나와서 이게 놀래는 씬이 나와요. 영화를 보신 분은 그런 씬들이 뭐 킬빌도 있고 뭐 해서 꼭 주인공이 어디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눈만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눈이 이렇게 커져. 그게 뭘까요? 복수를 더 잔인하게, 그러니까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걸 보인다고. 그렇죠? 그런 씬들은 되게 많이 나와요. 스타워즈. 그렇죠? 아버지를 죽인지 알고, 그렇죠? 쟤를 죽이려고 하지만 뭐예요? 동시에 그게 아버지였다라는 뭐 이런 얘기. 또요. 그렇죠? 스파르타쿠스. 이건 뭐에 대한 복수극이죠? 아내. 그렇죠? 아내에 대한 뭐, 그렇죠? 키를 떼먹을 막 이러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뭐야?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플롯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쓰거나 말을 알거나 뭐 할 때 이런 플롯들이 가미가 돼 있으면 말을 참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시간선상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내가 오늘 뭐 했고 했는데 말을 잘하는 애들은 뭐예요? 야, 내가 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날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상대방한테 기대감과 이렇게 말에 증폭을 준다라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플롯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보면 5분만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라는 플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플롯이고 수수께끼 플롯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플롯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결정적인 단서는 언제나 평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 같은 애가 범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 플롯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죽였어 하는 애가 뭐예요? 뭐 희생을 한다거나. 그죠? 뭐 그런 거고 또 요새는 이제 그걸 한 번 더 꽂아. 또 걔가 또 범인인 경우도 있어요. 워낙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 CSI. 그렇죠? CSI를 보다 보면 여러분 플롯 잡는 거 구성력이 좋아지기도 해요. 자, 라이벌 플롯도 있죠. 좋아하는 거. 사람들은 뭐예요? 선덕여왕. 그죠? 동의와 취선당. 뭐 이런 식으로 라이벌 얘기도 정말 좋아한다고요. 아까 말했죠. 4자 대 4 대 거인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훨씬 더 재밌어하고 그 다음 뭐죠? 처음엔 불리함, 반전, 대결. 요 구도예요. 변치 않는 구도. 힘이 비슷하면 더욱 치열해지는데 대부분 여러분 처음에는 뭐예요?
나쁜 쪽이 좀 힘이 세다가 나중엔 이제 좋은 쪽이 일단은 힘이 세지는데 막판에는 어떻게 되죠? 막판에는 다시 나쁜 놈이 힘이 강화돼요. 그래서 마지막 대결을 하죠. 그죠? 자, 희생자 플롯도 있죠. 희생자 플롯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객보다 주인공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죠? 신데렐라 이야기. 그죠? 그 다음 뭐요? 세력을 상실하죠. 반전하죠. 라이벌도 다시 경쟁기에 쟁취해서 뭐예요? 이건 은근히 뭐랑 비슷하죠? 대결 구도랑 대부분 비슷한 플롯이에요. 또요? 관객은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희생자는 반드시 잘 되는 경우로 끝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희생자가 나중에 엔딩에서 더 희생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 찜찜해한다는 거죠. 희생자 플롯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태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한테 뭐 하다가 결국은 뭐죠? 자유를 얻거나, 그리고 맨날 그 유태인들 영화 나오면 맨날 이렇게 나치들 맨날 이렇게 교수형 당해서 몇 년도에 교수형 당함 이러면서 왠지 뭐요?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그렇죠? 결국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돼 막 이런 걸로. 자, 이런 거를 주기도 하고 유혹 플롯도 있죠. 그렇죠? 은밀한 유혹 같은 거. 이것도 여러분 되게 많이 쓰여요. 이건 여러분 정말 많이 쓰인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쓰였던 거야. 뱀의 유혹에 이브가 사과를 먹는 거에서부터. 그렇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부터. 그렇죠? 모든 플롯은 여러분 판도라에게 신이 상자를 주고 열지 말해서 판도라가 안 열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또 뭐가 있죠? 유혹에 굴복을 하고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죠? 해소가 되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해소를 한다라는 거.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참회, 용서, 화해로 끝나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은. 변신 플롯도 있죠. 변신이 뭐가 있죠? 병신이 아니라 변신. 그렇죠? 인어공주. 보통 변신은 보통 저주의 결과래요. 뭐 뱀파이어, 트와일라이트 뭐 있죠. 대부분 저주의 결과고 저주의 치료는 보통 사랑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저주를 푸는 조건은 주로 적대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건으로 대부분 그는 소중한 걸 잃죠. 그죠? 자, 그리고요. 관객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교훈을 얻어요. 그죠? 최근에 나왔던 한국 영화 뭐가 있죠? 미녀는 괴로워 뭐 이런 거. 여기서 여러분 마법사가 누구예요? 성형외과 의사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참사랑 뭐 이런 거 있죠. 외모가 아니라 뭐 이런 걸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 변모도 있어요. 변모. 그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 이것도 여러분 되게 재밌는 플롯이죠. 두 사람의 시간선상을 뭐예요? 시간선상을 거꾸로 잡으면서 플롯을 끌어냈죠. 똑같이 늙어가면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늙어가면 그것도 있어요. 뭐요? 이런 거 같은 거. 성숙. 그렇죠? 형제들이 뭐예요? 형제들이 어떻게 그 성숙해 나가는 거죠. 되게 잔잔하지만 뭐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플롯들이 있죠. 왜요? 형은 되게 독실하고 교수가 되고 동생은 뭐예요? 약간 거칠고 뭐하면서 뭐예요? 성격이 다른 형제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는 목사고요. 그러나 그들을 연결하는 게 뭐죠? Flying Fish이죠.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거 성숙되어지는 플롯도 있고 사랑, 러브 스토리. 금지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이런 얘기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류가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야. 사랑. 또 무슨 사랑도 있죠? 죽어가는 아들을 치료하려는 의사 엄마. 그렇죠? 또요? 전우회. 그죠? 뭐, 아시죠? 뭐죠? 무슨 밴드죠? 전쟁 영화? 브로드, 무슨, 밴드지, 뭐 있죠? 그죠? 뭐 요새 나왔던 뭐 전우라는 KBS 드라마도 있었고요. 자, 희생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누군가 뭐예요? 극도로 희생을 받는 거. 그죠? 이 영화 아시죠?
이 영화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막 신부님이나 막 이런 수녀님들 막 펑펑 울어요. 보면서. 자, 또 뭐가 있죠? 발견. 발견은 재밌는 게 있죠.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후세계. 유령은 존재하나? 그런 거 있죠. 혹은 뭐예요? 우주의 신비. 화성.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언제나 뭐예요? 그런 발견하는 느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뭐예요? 이 물 아래 얘기가 되게 많아요. 물 아래는 미지의 세계고, 거기를 떠나면 모험이고, 그래서 용궁, 용왕, 거북이가 거북이 타고 가가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가 되게, 그 안에 되게 플롯이 많은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지독한 행위. 이거 뭘까? 1408. 조지 오웰의 1408 있죠? 이거는 여러분, 조지 오웰이 너무나 인간 심리를 잘 표현한 거거든요. 사람은 뭘 무서워하죠?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1408이라는 영화는요. 이 스토리가 뭐냐면 유령이 나온다라는 집에 가서 작가가 맨날 잠을 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막 그게 독설스럽게 막 글을 쓰는 애인데 어느 날 걔에게 편지가 엽서가 하나 오자. 뭐라고요? 1408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Don't enter 1408이라는 짧은 엽서가 오거든요. 그걸 보고 얘는 뭐예요? 가지 말라니 가지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배인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간 순간 뭐가 보여요? 자기가 옛날에 죽었던 딸, 자기가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만들어내죠. 1458.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건 뭘까요? 상승. 그렇죠? 명랑소녀 성공기 이런 거 있죠. 누군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은근히 뭐죠? 희생, 분리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꼭 그의 성공을 반대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야만 플롯이 만들어져요. 또 뭐가 있죠? 대부. 뭐가 있죠? 몰락.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들이 몰락해 왔는가? 이런 얘기들. 즉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 추구, 모험, 추적, 구출, 탈출, 복수, 수수께끼, 라이벌, 희생자, 유혹, 변신, 변모, 성숙, 사랑, 금지된 사랑, 희생, 발견, 지독한 행위, 상승, 몰락.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요새 신정한 얘기가 어디에 들어와요? 몰락. 그쵸? 상승은요. 누가 이렇게 잘 돼가고 이거 있죠. 그 다음 여러분 또 있어요. 요새 김정은 나왔죠. 이거 수수께끼 플롯. 그쵸?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쵸? 이런 식으로 요새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뭐가 있어요? 복수. 그쵸? 계란 던지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재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플롯, 그러니까 요런 뼈대 안에서 여러분이 약간 살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얘기를 재밌어 할 거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자, 플롯은 그래서 이게 뭘까요? 이 20가지 플롯들이 막 섞이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죠? 말을 잘하거나 글을 하는 사람들이 이 플롯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 얘기를 들려준단 말이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가 그냥 시간선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루해서 들어주겠어요, 그거? 자, 그럼 비즈니스 마스터 플롯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남다른 플롯이 있어요. 남다른. 비즈니스에서는. 빌리 엘리어트. 그렇죠? 여러분, 광산 마을에서 유일하게 춤을 좋아하는 남자이죠. 그렇죠? 그런데 돈 밀어줄 수가 없는데 얘의 탁월함을 선생님이 알아주고 아빠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도와주고 얘가 또 남다름이 있었죠. 백조의 호수를 자기가 또 하고요. 이런 남다름에 대한 얘기가 있고 도전 플롯.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도전 이야기가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플롯이에요. 또 뭐가 있죠? 지독한 고생 후 성공 플롯.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가 입는다. 이게 뭐예요? 지독하게 여러분 상사들 보면은 그런 얘기 진짜 저도 많이 해요. 지독한 상사 아래서 뭐예요? 내 옛날에 말이야.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좋아하는 얘기가 이거 뭘까요? 950번 떨어진 차 사준 할머니의 있죠? 불굴의 의지 플롯.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5번째, 영웅. 그렇죠? 어디선가 호련이 나타나서 뭐예요? 모든 걸 구해내고 호련이 떠나는 마치 누구야? 존 웨인 같은.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위크나 이런 거 보면 경영자를 존 웨인에 비유하는 경우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6번째, 신화천글. 이 얘기 아시죠? 뭐,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니네들이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또요? 위대함. 이게 누굴까요? 록펠러예요. 그죠? 지독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후원을 했고요. 자, 이런 얘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플롯을 만들기 위한 7가지 노하우에는 뭐가 있냐면, 먹히는 플롯은 창조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재구성이에요. 이게 뭘까요? 기존의 플롯을 계속 움직이면서 뭐예요? 뼈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죠? 그죠? 표정이나 여러 가지 캐릭터를 바꾸는 게 재밌는 거지, 플롯을 새롭게 만들다 보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왜 이해를 못 할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어본 적이. 대부분 이 작가는, 이 책의 저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작가들이 플롯을 새로 짜려고 하지만 대부분 많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익숙하게. 플롯의 3단 구성, 배경과 상황은 질문을 던지고요. 전개는 재미를 더해주고요. 그렇죠? 결론은 답변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질문, 재미, 클라이막스, 답변. 이게 없으면 너무나 심플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플롯에선 답변을 구하는 과정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많이 하고. 줄거리는 사건의 뭐예요? 시간적 기록이고, 플롯은 시간적 기록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듣는 애에게 뭐라는 질문을 품게 하죠? 어째서? 그렇죠? 이렇게 어째서 기대감을 준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자, 이런 게 이제 줄거리죠. 얘가 이제 걸어가서 정상에 섰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뭐 베이스 1 갖고 베이스 2 갖고 베이스 3 가서 이걸 줄거리. 그죠? 정상에 섰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섰지? 이거 플롯. 그죠? 이렇게 잡는 거야. 보통 여러분, 제가 이 기획 실무 과정에서 얘기할 때 이걸 전략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자,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죠. 이해되세요? 스토리 아래 뿌리 같은 게 플롯이라고. 이렇게 물 밑에 있는 게 플롯. 플롯은 그래 잘 드러나진 않지만 뭐예요? 스토리를 뭐하게 만들죠? 이게 분자라면 이게 분모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얘를 생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롯을 잘못 잡으면 뭐예요? 되게 힘들다라는 거야.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플롯의 기능, 가장 기본이 되는 플롯의 기능은 독자들에게 뭘 주는 걸까요? 궁금증이요. 그렇죠? 자, 소설 플롯과 비즈니스 플롯의 차이가 뭘까요? 소설 플롯의 목적은 재미에 있고, 비즈니스 플롯의 기본은 설득에 있죠. 그죠? 자, 헐리우드 플롯은 뭘까요? 죽이는 플롯이 없다면, 그러니까 플롯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헐리우드 플롯밖에 없어요. 헐리우드 플롯이 뭐죠? 여러분, 플롯이 재미가 없으면요, 헐리우드 영화처럼 스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헐리우드 영화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 아바타나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어. 그냥 뭐예요? 그래픽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철저한 여러분의 플롯적 전략이 없으면, 일단 뭐예요? 그냥 투자라는 개념밖에 없다고. 돈으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 오케이? 헐리우드는 무조건이요. 영웅 얘기가 제일 많아요. 헐리우드는. 그죠? 뭐, 다이아드 이야기, 슈퍼맨 이야기. 여러분, 미국의 맨이 얼마나 많어. 배트맨, 아쿠아맨, 먼맨, 스파이더맨 되게 많죠. 왜요? 미국 애들은 개척 정신이 뛰어난 나라라 원래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모세 이야기 같은 거. 에필로그. 자, 인간이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그쵸? 말보로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자들에게 이쁘면 장땡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은?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라는 걸 알려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데렐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4분기 경제를 끌고 있는 할아버지는 산타크로스예요. 타임즈 조사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30인 중에 13인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었대요.
오케이? 그만큼 인간은 인간 자체보다 자기의 개념과 상념이 자기한테 더 많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제로 나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저의 깨달음이에요. 위대한 기획자는 경력이 아닌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 위대한 얘기를 얘가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플롯을 갖고 계세요? 추구? 복수? 아니면 탈출? 아니면 무슨 은밀한 사랑? 네? 뭐 어떤 플롯이 있어야만 뭐야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야. 혹시 줄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냥 이 시간이라는 걸 꽉꽉 채워가면서 사는 건 아닌지, 회사를 다니면서 호봉수를 채워서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나만의 플롯 만들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어디론가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틀자. 그죠?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목적지를 입력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스토리에는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일단은 모든 건 만들어지가.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다가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운전하고 나왔는데 그냥 예전에 맞춰놓은 그게 있어요. 설정. 그러면 어디를 갈 때마다 걔가 계속 재탐색 중입니다. 재탐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인지 모르니까 어떤 길을 가던 시간이 뭐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게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오죠? 플롯이 나오잖아. 여기서 추천, 고속. 왜 플롯이에요? 고속은 뭐죠? 스피드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마일리지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더 휘발유가 더 든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단 뭐예요? 저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기 고속이잖아. 고속도로가. 최단을 누르면 뭐가 나오죠? 최단을 누르면 제일 빠른 길을 잡지만 제일 길을 잘 잊어먹어요. 왜요? 골목길로 들어가거든요. 최단은 제일 숏커트를 잡아주니까. 무료는 뭐죠? 국도로 가는 거죠. 가끔 여러분 설날에 막혔을 때 국도 무료로 하면은 뭐예요? 고속도로를 피해서 다 국도로만 잡아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지를 나오고 나서 여러분의 플롯이 이렇게 있을 거야. 복수 플롯, 구출, 탈출, 축구 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야만 여러분의 플롯적인 스토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추천, 이 추천이 뭐예요?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플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한 10년, 20년 후에 당신의 스토리가 뭐냐라고 나오면, 그렇죠? 뭐라고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는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다들 손을 들었죠? 텐션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텐션이 이야기로 팔 정도의 텐션이에요? 아니면 그냥 애블바리 다 갖고 있는 텐션이에요? 그냥 상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에도 돈 주고 보는 이야기가 있고 돈 안 주고 그냥 들리는 길거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죠? 그냥 상사가 뭐 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그 텐션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뭐 무기력이 하다. 뭐 이런 건 여러분 그 텐션이 아니야. 그건 일반인들이 그냥 하는 텐션이 아니라 뭐죠? 걱정거리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플롯을 만들어내는 텐션은요, 남다른 텐션이야. 되게 뭔가 남과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기획서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제안서를 봤을 때도 내가 정말 상사한테 뭔가 제안을 할 때도 진짜 아웃라인만 주는 건 아니었을까? 내 기획서나 내 보고서에는 정말 플롯이라는 게 있더냐? 원인과 결과적으로. 그죠? 현황이 안 좋을수록 뭐예요? 전략은 빛을 발하죠. 그죠? 목표가 크면 클수록 현황은 더 안 좋아지죠. 이런 게 다 플롯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뭐냐면 꿀벌과 게릴라 읽어보셨나요? 게리 하멀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비즈니스 작가면서 컨설턴트죠.
꿀벌가 워낙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건데 이 자기개발 기존의 자기개발 도서랑은 좀 다르게도 경제 경영적인 입장이 되게 많이 묻어 있는 것들이에요. 보면은 저는 이제 꿀벌과 게릴라를 예전에 읽어봤을 때 줄긋는이라고 되게 바빴어요.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 책이라 원래 또 이 게리 하멜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뭐 경영의 미래나 뭐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꿀벌 게릴라는 워낙 근데 이 책은 자기개발 소식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많이 또 힌트를 많이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꿈타령만 하는 자기개발 도서가 아니에요. 은근히 정말 전략적이면서 은근히 그 게리 하멜이라는 그 작가의 그 뷰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리고 또 이 책은 여러분 떡하니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하버드 뭐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일단 표지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목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꿀벌과 게릴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